북한이 또 동서의 완충구역에 200발이 넘는 포를 쏘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조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벗어나는 도발이었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북한의 의도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흘 만에 포 사격이었고요. 어젯밤에 한 250여 발 정도를 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의 입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를 탓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지난 며칠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그런 입장을 그대로 반복을 한 것인데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했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차원에서 남측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앞으로도 북한의 군 당국 차원에서 대응을 계속할 것이다.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앞으로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의외였던 측면이 있었어요. 중국의 어떤 큰 당 대회 이런 정치적인 네. 행사가 있을 땐 보통 도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면 이 방사포 발사라든가 예. 이 정도의 포격 사격은 군사적 위협 차원에서는 저강도예요. 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은 강도가 높은 건데 예. 이 방사포라든가 이번에 쏜 포 사격은 예. 제일 하급 이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쪽에서 남쪽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네. 중국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발적인 행위 수위를 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니까 예. 북한이 대응을 했는데 중국을 생각해서 수위를 낮췄다. 이러면 중국 쪽에서 공감할 수 있죠. 저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계산된 어떤 도발적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저강도의 도발 같은 경우는 중국의 뜻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부합하지는 않죠. 중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지금 남한과 북한이 보이는 행동은 양쪽 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행위도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주장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예. 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양쪽 다 비난하는 입장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선에서 도발이 이루어진 거다. 용인이라는 용어보다도 오히려 예. 묵인할 수 있는. 묵인할 수 있는. 네, 그 정도 선에서 북한이 더 이상은 안 하고. 아하.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예. 그 수위를 보니까 조절이 됐고 말을 들어보니 남쪽이 먼저 해서 그렇다라고 하니 남쪽이 좀 조심하면 좋겠다. 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계산된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도발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군사 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먼저 이 합의를 깨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9.19 군사 합의가 있고 합의를 깬다 안 깬다 하는 것은 양쪽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쪽이 약속하지 않으면 파기가 안 됩니다. 한쪽은 파기 선언을 할 뿐이죠. 예. 다른 한쪽은 파기되지 않았다 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도 아니고 파기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네.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니네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 내 잘못이 아니야. 나만 잘못이라고. 니네가 보잖아. 군사적 합의를 먼저 위반한 건 우리가 아니고 쟤네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북한이.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기 선언이라는 걸 글쎄요, 먼저 하게 된다면 그걸 명분으로 북한이 또 더 큰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파기 상태입니다. 남쪽도 위반하고 예. 있고 남쪽은 특별히 위반한다기보다는 다른 범위에서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예. 전략 자산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요소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남쪽에서
뭐 휴전선 일대에서 포사격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군사합의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데 이제 군사합의가 내용이 뭐냐면 휴전선에서 5km 이내에서는 포사격 안 된다가 합의 사항입니다. 예. 근데 남쪽이 포사격을 하긴 했는데 5km 바깥에서 사격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 위반 아닙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휴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했으니까 도발이다라고 예. 주장하면서 정신에 위반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5km 이내에서 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그 어딘가에서 이제 5km 예. 전에서 쐈으니까 북한에서는 5km 이내에서 쐈다고 주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위반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맞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합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포사격을 하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군사합의가 이제 뭐 실용성이 없다, 파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걸 지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뭐가 있을까요? 실익은 거의 없고 손해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서 남한 탓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사실상 파기 상황인데 파기 선언을 하면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아, 파기 선언을 했을 때. 네, 예. 파기 선언을 하면 그래 남쪽이 파기했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쪽은 우리는 파기 안 했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미국과 중국에선 남한이 좀 진정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파기 선언을 하는 것은 그래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양쪽이 다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실익이 있다면 예. 국내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 불만과 불편, 불쾌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대응했다. 예. 라고 하는 안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하나 유리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유혹을 느낄 수 있으나 예. 국제 정치 역학으로 볼 때는 손실만 잔뜩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럼 되겠습니다. 이 합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을 때는 그거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말씀해 그러니까 주신 유지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로. 아, 이게 남한과 북한이 같이 사인을 했잖아요. 네. 우리는 파기를 선언을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나 파기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해줘야지 파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기 선언을 해도 파기가 안 되고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남한이 좀 자제해 달라라고는 요구를 할 게 분명합니다. 손해죠. 그런 상황은 안 만드는 게 좋겠죠. 선언만 할 수 있지 합의가 안 되면 큰 의미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뭐 파기를 어떻게 예. 합니까? 북한이 계속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면 남들이야 뭐 그냥 합의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네요. 북한의 최근 그 도발 양상을 보면 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최근의 일련의 상태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인데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 분리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소규모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도발로 간주하면서 굉장히 강한 대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총참모부가 나선 것도 예. 남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든가 경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전략사령부에서 대응을 했다. 네. 이것은 이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얘기고 예. 장거리 미사일과 핵에 대한 얘기라면 이건 미국에 대한 대응인데 네. 지금은 총참모부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에 대한 겨냥이 맞고요.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대북 강경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고 또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압박이고 네.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길들이기 차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기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뭐 연결된 얘기인 것 같은데 북한의 이런 잦은 도발이 대화하자는 신호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절반은 맞고 예. 절반은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사실 가만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사실 군사적인 도발 행위 말고는 미국이나 남쪽을 유인할 방법은 없어요. 네. 사실 남쪽이나 미국은 경제적이나 뭐 외교적이나 군사적인 차원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럼 북한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경제 지원을 받아내야 되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손해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도발이 이제 남한과 북한을 끌어들이는 유인 요인은 됩니다. 예. 문제는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한 번 군사적 도발을 해서 유인을 하고 관심을 끌지만 이게 남쪽과 미국에서
거기에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더 많이 갖추는 거예요. 네. 더 많이 갖추면 중국이 또 북한을 탓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이 북한을 규제를 합니다. 네.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건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제재가 오는 전형적인 손해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절반 정도는 군사적 도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의 경우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꾸준히 하기도 합니다. 2018년에 한반도에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이 언제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간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B-1B, 미국의 3대 폭격기로 불리는 B-1B가 괌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건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괌이라고 하는 곳이 한반도에서 3,300km 떨어져 있고 네. B-1B 폭격기의 경우 그 정도의 사거리라면 그냥 작전 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B-1B가 배치되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맞고 중국에 대해서도 견제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 한국에 대한 안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 안심하라. 미국이 대한 공약을 안보 공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안심의 의미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남한 당국이 너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한미 동맹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반도의 공약을 지켜주니까 네. 적당선에서 긴장을 관리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이중적, 삼중적 의미가 그러네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뭐 핵 무장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걸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이제 어제 필립 골드버그 예. 주한 미국 대사가 이제 토론회에서 한 얘기죠.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외교관들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네.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갈등이 불거져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외교관들은 말을 돌려서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뭐냐면 전술핵 재배치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핵무장하는 그런 논의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원하는 세상이 전 세계를 일단 미국이 다 이제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게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핵무기는 없는 게 좋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다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입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에 노벨 평화상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왜 받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2009년도 4월 달에 체코에서 연설을 했는데 네.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아. 핵무기는 미국이 제일 많은데 예. 제일 핵무기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거기도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거 좋은 방향이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 해서 노벨 평화상 준 겁니다. 그게 위선일까요? 위선 아닙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의 관료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일하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 미국 정부,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바람이 핵 없는 세상, 지구를 만드는 건데 지금 한국의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이거 모두 다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네요. 미국의 정책에 위반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황당하잖아요. 한미 동맹이 가장 좋은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한국을 돕고 있는데 왜 하필 한국에서 핵 없는 세상에 반대하는 얘기를 하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중시하는 NPT 체제에 반대되는 네.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기본적인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인데 외교적으로 그런 말을 잘 못했다가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제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겁니다. 좀 제발 좀 그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니라 적대국으로 규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했던 걸까요? 아이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하는 건 안 되죠.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예. 이제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죠. 핵무기 얘기를 하면 어쩌면은 뭐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적대국이니까 마음껏 경제 규제하고 마음껏 이제 군사적 위협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한국이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핵무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1970년대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뭡니까? 한미 동맹이 그때 대단한 위기에 빠져 있고 혼란이 생겼고 네. 예. 미국이 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이 되는 예. 암살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미국이 계속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는 점. 일부 그 핵무장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고 예.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근간입니다. 예. 이것을 어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고 한미 동맹을 깰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내놓는 그러면 뭐냐?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만들고 우리 무서워 죽겠고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확장 억제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와 모든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서 한국을 방어한다라고 약속하는 게 확장 억제인데 네.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제 이 얘기가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점점 이제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 건 맞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어제 주한 미국 대사가 그런 말 한 거는 굉장히 노골적인 언사고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에서 불쾌하기까지 한 용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한 미국 대사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장급이나 과장급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거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다 뭐 장관급 이런 분들입니다. 예. 굉장히 낮은 직급의 미국 관리가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서 말귀 좀 알아들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불쾌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통역을 하면 그렇게 통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립 골드버그 대사 얘기를 엄중하게 듣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 북한의 의도와 전망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